안녕하세요. 정치를 지켜봅니다. 정치의 수단. 오늘 오마이뉴스는 잼버리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번진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짚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의 개영식 참석이었습니다. 그 개영식에 윤석열이 VIP로 참석하면서 경호가 강화됐고 각국에서 온 참가 청소년들이 소지품 검사로 몇 시간씩 폭염 아래서 대기하다가 탈진에 쓰러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고통을 자국 부모들에게 호소하고 자국 부모들이 자국 정부에게 항의하고, 이것이 해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난리가 난 것이다. 자, 그 디테일한 과정을 보면 그 대기 과정에서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 가다 서다를 반복했고, 지친 아이들은 결국 탈진에 쓰러졌다. 여기에 해외 청소년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낯설고 황당해서 부모들에게 하소연을 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언론들은 윤석열의 잼버리 참가 세레머니에만 집중을 했다.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은 소방당국이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행사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행되었다. 그러면 적어도 축소하거나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윤석열에게만 집중을 했던 것이다. 결국 무리한 행사 강행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자국 부모들에게 고통을 호소하면서 외국 학부모들이 소위 꼭지가 돌아버린 것이다. 그 외국 학부모들은 제3국에서나 볼 수 있는 권위적인 행태에 보고 경악한 것이다. 그게 지금 각국의 주요 뉴스가 한국 잼버리가 된 이유다. 그러니까 이 사태 초기에 한 한국 학부모가 자신의 자식이 그 도열하는 것을 보고, 윤석열이 김건희가 나오는 것을 도열하는 것을 보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 가장 쇼킹한 장면이었다고 탄식하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게 한국 학부모들이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권위주의의 몸서리를 쳤던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치만 생각하냐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을 진짜 알고 나면 이거 뭐 권위주의가 아니라 조폭주의라고 할 겁니다. 깡패입니다. 깡패. 외국 학부모들은 어떻게 너희들은 이런 데서 사냐라고 할 것이고, 국내 학부모들은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강화됐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에 자식을 보냈던 한인 학부모가 오늘 MBC 시선집중에서 미국 학부모들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저희 쪽은 참가비만 $6,100를 냈고 준비하는 돈까지 합치면 $7,000가 가까이 되고, 아이들은 비상금으로 한국 돈을 많이 챙겨갔다. 줌 미팅을 할 때 학부모들 사이에서 환불 얘기가 나왔었다. 미국은 워낙 소송의 나라인데 제 남편과 얘기를 할 때 소송전이 벌어질 것 같느냐, 소송전이 벌어지면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지 라는 대화를 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다. 잼버리는 스카우트하는 아이라면 꿈의 행사다. 모든 아이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행사를 망친 누군가에게 묻고 따지고 싶은 것이다. 음식이고 곰팡이고 위생적인 환경 뭐 이런 것도 다 문제였지만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과 샤워실 문제였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미국 스카우트는 청소년 보호 훈련을 아주 중요시한다. 그런데 화장실, 샤워실이 남녀 구분은 물론 어른, 청소년 구분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개영식 날 1,000명이 쓰러지거나 아팠다고 한다. 그 환자 중에 한 명이 저희 아이였다. 쓰러지고 호흡곤란이 올 정도가 아니라 숨을 쉬지 않는 상태에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45분간 오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회복된 저희 아이보다 더 중증 환자가 오면 침상에서 내려와 바닥에서 자고, 미국 측 의사는 하루 더 묵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런데도 한국 측에서는 나가라고 해서 실랑이도 없지 않아 있었다. 망신이다. 완전히 망신이다. 그런데 미국 학부모들은 한국의 격이 떨어졌다는 등 이런 거 잘 모른다. 그냥 한국이 이런 나라라고만 안다. 그냥 아이들을 빨리 구출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저희가 처음 가는 외국에서 이런 잼버리 같은 상황이 마주하면 이 나라가 왜 격이 떨어졌지가 아니라 그냥 이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일반 학부모들에게는 한국이 수준이 왜 이렇게 높은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지? 망가졌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후진국이구나. 뇌리에 박힌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깡패 때문에. 가뜩이나 미국 의회 새끼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냥 깡패 국가구나 이거죠. 오늘 열린 대북 송금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에 넘어간 상태임이 사실상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의원 불체포 특권이라는 갑옷을 벗은 상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격이 먹힐 수 있다는 절망 회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화영에게 검찰에 형량 거래를 전달했던 해광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법무법인 덕수의 김태형 대표 변호사가 이화영의 변호인으로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간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이화영이 제대로 증언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화영의 실제 법정 진술은 김태형 변호사와 달랐습니다. 이화영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A4 용지 2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가 법무법인 해광 해임 의사를 밝힌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광 측은 되려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실하게 변론을 해왔고 계속 신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즉 이화영은 해광 변호사를 통한 검찰과의 형량 거래를 사실상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여기에 검찰 측은 덕수도 공판에 계속 참여를 했지만 피고인 측과 어떤 소통이 있었던 건 아니어서 정상적인 변론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차라리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 라고 긁었습니다. 여기에 덕수의 김태형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과 소통을 계속해 왔다. 변호사가 나와 있는데 마치 제가 유령인 양 국선을 논하고 있다. 덕수는 아직 사임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변호권 침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김태형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300만 불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검찰 조서는 오랜 시간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와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다.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증거 인부서를 제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죄 공소사실과 무관한 대북 송금으로 재판이 6개월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없는 증인을 계속 불러다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다. 라면서 세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이화영의 의사와 맞는 발언인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확인했고, 김태형 변호사는 그건 피고인이 할 말이다. 당신이 변호사냐라고 쏴붙였습니다. 거기에 당신이라뇨? 검사가 소리치면서 거친 고성이 한동안 오갔습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이 재판을 다음 기일로 넘기겠다고 말했고, 김태형 변호사는 오늘 재판 다 준비했다.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가 이화영에게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화영은 법무법인 덕수의 입장과는 반대로 다음 기일에 해광과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분간 휴정이 됐고 이제 뒤에서 김태형 변호사와 이화영이 서로 의사를 조율했겠죠. 그 다음에 김태형 변호사는 이런 재판은 더는 변호인 조력을 할 의사도 없다 라며 사임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자, 여기에 이화영은 김태형 변호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그 증거 인부서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제 의사가 적절히 반영된 게 아니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그것들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다음 재판은 8월 22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이화영 본인도 뭔가 정신 상태가 피폐해졌고 검찰의 압박은 엄청났습니다. 검찰은 이화영의 아들을 털고 이화영 아내인 백정아 씨까지 연일 소환했습니다. 벌써 6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이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끝내 굴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용동이 됐고, 그것을 재판부 역시 방관하고 일조하고 있는 이 개탄스러운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재명을 지켜내기 위한 행동과 응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